방랑소녀와 열알기. 연암과 떠나는 철학여행. 제13편 응제왕의 깨달음. 피서산장에서의 마지막 날, 세 사람은 황실 도서관 터를 찾았다. 250년 전 연암이 조선 연행사로서 황제와 대면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여기가 그 사고 전서의 한 벌을 보관했던 문진각이군요. 안내문을 본 옥년이 감탄했다. 피서산장도 사고 중의 하나였다. 연암이 주변을 둘러보며 회상했다. 맞아, 자금성의 문영각, 원명원의 문원각, 심양의 문소각, 그리고 여기 피서산장의 문진각이 사고 전서를 보관하는 네 곳의 도서관이야. 이렇게 말한 연암이 장수훈을 보면서 말했다. 그때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책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니. 조선과는 규모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 건룡황제와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었나? 장수훈이 물었다. 짧게나마 있었어요. 황제가 조선의 문화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무엇을? 황제라는 분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겉으로는 모든 걸 결정하는 절대 권력자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을 위해 고심하고 계시더라고요. 장수훈의 눈이 반짝였다. 그게 바로 응제왕의 핵심이야. 응제왕이요? 장자가 내 편의 마지막에 쓴 내용인데 진정한 지도자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세 사람은 도서관 터 옆에 정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응제왕이라. 황제에게 응한다는 뜻인가요? 옥년이 궁금해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정확히는 황제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야.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데요? 장수훈이 생각을 정리하며 설명을 시작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 남의 임금은 숙이고 북의 임금은 홀이었어. 그리고 중앙의 임금은 혼돈이었지. 재미있는 이름들이네요. 숙은 빠르다는 뜻이고 홀은 갑자기라는 뜻이야. 그리고 혼돈은 아직 분화되지 않은 원시 상태를 말하지. 연암이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숙과 홀이 자주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이 항상 잘 대접해줬어. 그래서 두 임금이 생각했지. 혼돈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니 우리도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고. 어떤 보답을요? 혼돈을 보니까 사람들처럼 7개의 구멍이 없더래. 눈도 둘, 코도 둘, 입도 하나, 귀도 둘. 이런 게 없었어. 옥년이 웃었다. 그럼 어떻게 보고 듣고 했을까요? 바로 그게 문제야. 숙과 홀이 혼돈에게 구멍을 만들어주자고 했어. 하루에 하나씩 뚫어서 일주일이면 완성이라고. 그래서요? 7번째 날에 구멍을 다 뚫었는데 혼돈이 죽어버렸어. 세 사람이 잠시 침묵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옥년이 솔직하게 말했다. 장수훈이 천천히 설명했다. 혼돈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였어. 구멍이 없어도 완전했던 거지. 그런데 숙과 홀이 더 좋게 만들어주겠다며 인위적으로 손을 댔더니 오히려 망가뜨린 거야. 연암이 무릎을 쳤다. 아, 그럼 좋은 의도라도 무리하게 개입하면 안 된다는 뜻이군요. 정확해. 특히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교훈이야. 어떤 면에서요?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데 더 좋게 해주겠다며 이것저것 바꾸다가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 옥년이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백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야. 필요할 때는 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개입은 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때 도서관 터를 둘러보던 한 관리인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이곳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요. 연암이 대답했다. 건룡황제 시대에 대해 아시나요? 관리인이 물었다. 조금은요. 그분이 어떤 황제셨나요? 참 흥미로운 분이셨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셨거든요. 장수훈이 관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예를 들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생활을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신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셨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응제왕의 이상에 가까운 지도자였네요. 연암이 감탄했다. 관리인이 떠난 후 장수훈이 계속 설명했다. 진정한 지도자는 혼돈 이야기의 교훈을 이해하는 사람이야. 어떤 교훈인가요?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현명할 수 있다는 거야. 세 사람은 도서관 터에서 나와 산장의 정원을 걸었다. 곳곳에 건룡황제 시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 그럼 현대의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원칙이 적용될까요? 옥년이 물었다. 물론이야. 회사의 사장이든
나라의 대통령이든 심지어 가정의 부모든 마찬가지야. 어떻게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너무 간섭하면 어떻게 될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을 것 같아요. 맞아. 좋은 의도라도 과도한 개입은 독이 될 수 있어. 연암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저도 조선에서 관리로 일할 때 그런 실수를 했어요. 백성들을 위한다며 이것저것 바꾸려고 했는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거든요. 그때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한 노인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관리님,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꼭 바꿔야 할 것만 바꾸세요라고. 지혜로운 말씀이네요. 그때부터 백성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변화와 불필요한 변화를 구분하려고 노력했고요. 산장의 연못가에 도착했을 때 연못에는 연꽃들이 피어 있었다. 하지만 일부는 아직 봉오리 상태였다. 저 연꽃들을 봐. 장수훈이 가리켰다. 네? 핀 것도 있고 아직 안 핀 것도 있지? 그런데 정원사가 억지로 봉오리를 펼치려고 하지는 않아. 왜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억지로 펼치면 오히려 꽃이 상해. 옥년이 깨달았다. 아, 그게 응제왕의 지혜네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맞아. 진정한 지도자는 언제 행동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야.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연암이 질문했다. 그런데 혼돈 이야기에서 숲과 홀은 나쁜 의도였나요? 전혀. 정말 혼돈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결과는 재앙이었지. 그럼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군요. 맞아. 선의의 지혜가 더해져야 해.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하거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계속했다. 할아버지, 그럼 응제왕의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주세요. 옥년이 부탁했다. 좋아. 첫 번째는 무의이치야.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다스린다. 그럼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백성들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두 번째는 민지소육이야. 백성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거지. 연암이 덧붙였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지도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정작 백성들은 다른 걸 원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이 경청이야.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지. 네 번째는 인내야.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지. 마지막은 겸손이야. 자신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거지. 식사 후 산장의 전망대에 올라갔다. 사방으로 펼쳐진 산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옥년이 감탄했다. 건룡왕제도 이 풍경을 보며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얻었을 거야. 장수훈이 말했다. 어떤 지혜요? 저기 보이는 산들이 각각 다른 높이와 모양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네, 나라도 마찬가지야.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연암이 깊이 공감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고 각자의 특성을 살려주려고 하는군요. 그렇지, 혼돈 이야기의 숲과 홀은 혼돈을 자신들과 똑같이 만들려고 했어. 하지만 혼돈은 혼돈 그대로 완벽했던 거야.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세 사람은 전망대에서 내려와 호수 옆으로 갔다. 성향이 호수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내일이면 여기를 떠나야 하네요. 옥년이 아쉬워했다. 아쉽지만 모든 여행에는 끝이 있어야 해.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거든. 장수훈이 위로했다. 그것도 응제왕의 지혜인가요? 그럼 모든 걸 영원히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오히려 잃게 돼. 때가 되면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해. 연암이 호수에 비친 성향을 바라보며 말했다. 250년 전에도 이런 성향을 봤었는데 그때는 조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쉬움만 있었어요. 지금은 다르네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 아름다운 순간 자체에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끝이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라는 걸 알겠거든요. 그게 바로 응제왕이 추구하는 지혜야.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받아들일 줄 아는 거지.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피서산장의 야경을 감상했다. 달빛 아래 고요한 산장은 2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름다웠다. 할아버지, 응제왕을 공부하고 나니 리더십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옥년이 말했다. 어떻게? 이전에는 리더는 강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겸손하고 인내심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걸 알겠어요. 맞아. 진정한 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빛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어. 연함도 감회에 젖어 말했다. 저도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특히 혼돈 이야기는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은 의도라도 때와 방법을 잘못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겠어요. 밤이 깊어가며 세 사람은 각자 응제왕의 지혜를 마음에 새겼다. 진정한 지도력은 권력이나 카리스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지혜, 그리고 때를 아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내일이면 이 아름다운 피서산장을 떠나 다시 여행길에 오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배운 응제왕의 지혜는 앞으로의 삶에서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이었다.